질문 드립니다. 박권섭 대표님께서 올렸는데요. 회장님께서 필리핀에 방문하시어 중요한 미팅을 하셨는데 사업상 밝히기 어렵지 않으면 어떤 미팅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리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총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예, 필리핀 메타페스트 테크놀리지라는 온라인 법인이 있고요. 또 필리핀 마케팅 법인이 하나 있고, 필리핀에 이제 호스 레이싱 관련된 이제 머신기가 나와 있죠. 예,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있죠.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파코에서 공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카지노에 그 저희 호스 레이싱 기계가 입점해 있습니다. 예, 어,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이제 총 3군데 이제 한국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아실만한 호텔입니다. 예전에 하얏트 호텔, 또 필리핀 공항 앞에 있는 호텔에 이게 실제 그 호스 레이싱 머신이 게임이다 보니까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입점이 됐죠. 그것 때문에 에, 필리핀의 SM이라는 그룹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뭐 저희 나라로 치면 뭐 삼성 같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조인십을 맺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회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이 급성장하게 된 그 뒤에 배경이 인플루셔라는 그 게임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그 급격히 성장한 케이스죠. 그래서 비바 엔터테인먼트는 또 필리핀에 굉장히 큰 연예인을 데리고 있는 필리핀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회사죠. 그쪽에서 이제 그 게임에 진출해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게임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 시어를 하는 그런 곳인데 그 두 곳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거는 이제 MOU, MOA까지 맺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게임을 필리핀의 인플루언서를 고용해서 소개를 하고 진행했을 때 그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게 어떻겠냐, 나누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거에 대한 실무자 미팅을 지난주에 갔다 왔었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공식 그 계약을 맺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고 필리핀에서 허가를 받고 필리핀에서 허가를 받은 그 게임을 공식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필리핀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필리핀의 그 두 기업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제 동업하자는 거죠. 파트너십을 하자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곧 있을 거다. 그래서 호스 레이싱 머신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메타에스 토큰에 대한 주식 배당을 하는 데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예, 굉장히 큰 안전장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계약을 맺게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회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크립토 카드 상황이라 두 분 내용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마산지사 박종필입니다. 현재 크립토 카드 연동 진행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고요. 어, 안녕하세요. 이번 크립토 카드는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되는지요? 이렇게 두 가지 크립토 카드에 관련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클립토 카드는 예, 개발 이제 시스템이죠. 개발 시스템이죠. 연동이라고 그러죠. 뭐 비자 해당 발급은행하고의 그 연동하는 개발 시스템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면 예,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한 또 은행가의 비자 카드사의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개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스트 중이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드 관련해서 곧 출시되면 기존의 카드까지 다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유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뭐 중국, 베트남 다 발급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서 직접 발급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왜 이거를 해야만 하느냐? 거래소 이용 안 해도 됩니다. 이 클립토 비자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원 여러분이 많이 이 개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해외 뭐 출장이나 이동이나 필요한 물건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 다니고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 바이어들도 카드로 한 장 가져와서 다 해결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개발 시스템이 연동이 되고 직접 발급이 테스트가 끝나서 발급이 되고 이런 여러분한테 편의로 제공되고 더 나아가서 이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별도 사업 규모로 키우겠다. 이때 나오는 수익은 똑같이 메타에스 토큰 보유자한테 수익 쉐어를 하겠다. 수익을 나누겠다.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 다 끝났고 외국인 발급 가능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메타F 토큰과 메타캐시 환수권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를 제외한 국가별 가장 국가 베이스가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한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모자랍니다, 지금. 예,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F 토큰을 구입하고 저희 메타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 예, 흔히 말하면 회원 여러분께서 뭐 집 떠난 회원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토큰 캐시의 예, 회수 소각률이 한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모자랄 정도. 그런데 지금 미국 팀은 좀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캐시는 다 소각이 필리핀, 뭐, 베트남, 미국, 이 국가들은 캐시는 거의 소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토큰으로 전환해서 캐시로 수합해서 아이템을 더 구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내일시까지 펼쳐질 수 있는 아이템 구매가 어느 정도 기술 필수 아이템 장착이 끝나면 예, 메타앱 토큰 회수, 메타캐시 소각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디를 중에 토큰하고 캐시의 전송을 좀 막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어서 토큰을 회수하고 캐시를 소각했던 가장 큰 아이템을 통해서 가장 회수하고 소각했던 큰 이유는 위드로죠. 출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출금에 방해가 되는 플랫폼 내 토큰이나 캐시는 일단 앞에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회수나 소각에 동참했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용 가능하게 일단 그분들은 예, 어,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모자랄 정도로 회수 소각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 쪽은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필리핀,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캐시 소각은 이루어졌다. 이때 본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토큰과 캐시는 일단 이동 제한을 좀 하겠다. 그래야만 레이싱까지 연계돼서 또 플랫폼 내부적인 이용까지 연계돼서 출금까지 이어진 부분이라서요. 가장 메타이프 토큰 회수, 메타캐시 소각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출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금. 그래서 출금에 방해되는 그 앞단에 에, 이동되지 회수되지 않은 토큰, 소각되지 않은 캐시는 이동 제한을 하고 출금을 열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뭐 지금 한 60%, 70% 일단 해수되고 소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면 9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본사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미양 대표님께서 올린 질문인데요. 필리핀 G캐시와 마야캐시 결제 시스템 연동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달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처럼 어떤 행정이 예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인허가 기준이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어떤 저희는 예측 가능한 그런 관공서의 국가기관의 어떤 라이센스 관련된 일정들이 있죠. 단적인 예로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내줬습니다. 라이센스를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해외 결제 시스템을 붙일 수가 있죠.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해외 결제 시스템을 장착을 했더니 해외 결제를 받는 또 하나의 과정이 베트남 상공부에서는 해외 결제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인허가를 받았죠. 이런 것처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받고 결제 시스템을 지켓이나 마야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연동하는데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거는 제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켓이나 예, 지금 나머지 필리핀의 결제 시스템은 지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접수 후에 뭐 최고 3개월 안에는 그 캐시를 연동을 해줘야죠. 캐시를 연동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일단 라이센스니까 그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7월 달이다, 8월 달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갖고 있는 국가 행정 처리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분명한 건 메타버스 온라인 게임이 필리핀에서 허가가 났고, 그 허가 난 게임의 지켓이나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이 장착이 된다. 시기는 예, 3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지켓이나 마켓시를 연동을 해주는 그 부분까지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특정된 날짜로는 쉽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 기수, 안장 등이 항상 고정이 되는 건지 변동이 되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HMGS4527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는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지만 모든 아이템은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예, 나중에는 기간을 설정하고 또는 소모성, 경기 능력치를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뭐 능력치, 아이템의 능력치를 부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어떤 부침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기수가 NFT 경주마가 레이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필수 아이템, 기수가 있어야 되고 안장이 있어야 되고 기수 의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필수 아이템인데 그 기술을 뺀 나머지 뭐 의상, 안장은 소모성입니다. 아이템이. 왜냐면은 고정 아이템이라는 건 없죠. 사실 고정 아이템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템을 통해서 바이셀스 아이템을 사고 팔고 선물하고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예, 아이템들은 고정은 아닙니다. 필수 아이템은 내신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아이템 의상을 갖추라는 거죠. 아이템을 갖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개되는 그 아이템의 성격은 고정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변경 안 해도 된다. 다른 걸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소모성입니다. 아이템은.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의 의도는 필수 아이템이 고정이냐, 변하지 않느냐라고까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구매하셔야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은 아니다. 물론 레이싱을 참여하기 위한 고정 구성 요건이 기수, 안장, 기수 의상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이 그, 고정 아이템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소모성으로 뭐 슈트도 새로운 슈트를 또 계속 개발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두죠. 나중에는 각종 아이템에 전부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지금은 경주마 가격에 뭐 경기 참여 횟수, 우승 횟수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전 아이템에다 다 능력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에, 경기 참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지 고정 아이템은 아니다. 전 아이템은 소모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소모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새겨드리시고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채널방 명시 배팅 관련 환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USD 출금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카드를 충전하는 것 하나하고 네이싱에서 네이싱에서 참여하는 금액, 이긴 금액이죠. 이긴 금액. 네이싱에 참여해서 이긴 금액은 지금 USD로 출금되죠. 채널방 똑같습니다. 채널방도 레이싱에 참여해서 그 상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들은 바로 출금 가능. 그래서 레이싱에 참여해서 이긴 금액은 모두 출금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USD로 됩니다. 예. 네. 중간에 제가 진행을 아까 못했는데 그래도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대처해서 다시 줌 미팅을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한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사항입니다. 메타 S 에어드랍은 언제 몇 개나 진행되나요? 라는 반복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날 이제 전체 2024년 7월 달 거에 대한 메타이프 토큰 스테이킹 관련해서 메타이스 토큰 에어드랍이 6월 30일 날 끝났죠. 6월 30일 날 끝났는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접수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지금도 접수하시는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이제 본사의 운영 규칙상의 하나죠. 예, 한번 정해진 어떤 것들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본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스 토큰 에어드랍은 6월 30일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 이중 등록, 뭐 필터링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물론 차고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사 나름대로 어떤 이런 업무를 처리해 나갈 때 애로사항이 사실은 2024년 12월 31일 날 끝나게 돼 있던 게 다시 재접수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접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업무가 끝났잖아요. 또 소급해서 이거를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산도 다시 뒤져야 되고 이 개발팀이 감당을 못해요.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한 아이템 뭐 구매 취소 환불이겠지만 이 개발팀에서는 전 DB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야죠. 그리고 뭐 꼭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수당으로 USD 떨어진 거 다 사용해버리면 저희는 구매 취소 환불하고 예, 회사가 이로 인한 어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부분 이처럼 메타에스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도 마찬가지. 이게 딱 정해진 날짜에 끊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쪽에 직급 레벨로 저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회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또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메타에스 토큰 에어드랍을 접수 기간은 6월 30일 날 끝났다. 그런데 왜 늦게 하고 있느냐? 필터링 하고 있다. 이중 접수된 거, 중복 지급된 거, 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에어드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제 입장에서는 6월 30일 날 끝났기 때문에 7월 달 안에는 에어드랍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안에 메타에스 토큰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7월 안에 공지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웅균 대표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회장님, 우리 거래소에서 S코인 가격이 2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 사용자가 거의 없어 인위적인 건데요. 향후 실제로 대형 거래소 상장 시 이 가격 유지할 수 있을런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메타에스 토큰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필리핀 회원들입니다. 필리핀 회원들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100 USDT를 본사에 입금하게 되면 거래소 기준 가격으로 메타에스 토큰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예, 가장 가격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는 필리핀이다.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물량 총 2억 개 중에서 1억 한 3천만 개가 유통 물량이고 3,500만 개 중에서 뭐 3천만 개가 지금 블락이 이제 해제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3,500만 개를 본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죠. 필리핀에서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가격 견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한국에서 셰어홀더님들 자기거래 가격을 묶어놨죠. 묶어놔가지고 지금 그 가격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판매되는 시점이 다 끝났을 때 가격 변동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200불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200불까지는 치솟지 않겠느냐 본사 생각입니다. 이때 그 200불까지 치솟았을 때 필터링 작업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면은 저희 한국 회원 여러분도 나이크라고 그러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죠. 지금 필리핀 마케팅 회사에서 저희 메타에스 토큰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베스트 소개, 메타에스 토큰 소개, 메타베스트 익스체인지 소개.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서는 어떤 가격 방어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필터링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EXC나 KTIO 또 탑티어라고 요구하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거래소 유저들이 저희 토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가격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예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가격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최소한의 저희 한국현 여러분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 토큰을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거래소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피해나 손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메타에스 토큰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냐면 일단 남아있는 물량을 다 내보낼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물량을 다 내보낼 때 메타버스 플랫폼 내 수익 구조를 개선시켜 놓고 메타 S 토큰을 전체 회사 보유분을 주식 형태로 남아있는 전체 보유분을 내보내 놓고 다 판매해 놓고 두 번째 그와 동시에 메타버스 수익 구조를 개선해 놓고 세 번째 메타버스 토큰에 대한 전면 출금을 풀 때 미리 MXC, 게이트IO, 탑티어라고 요구하는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고 필터링을 통해서 가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본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자체는 최소 지금의 어떤 흐름이면 최소 200불까지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 장외 거래로 또 필리핀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메타에스 거의 다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마케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마케팅 동시에 글로벌 거래소에 우리 토큰을 상장을 시켜서 가격 필터링을 통해서 가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떨어지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회원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200불인데도 불구하고 토큰의 가치나 사이트의 어떤 수익 구조 개선이 돼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지금 메타에스 토큰의 전략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그리고 앞으로 본사에서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회장님 말씀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일요일인데 힘이 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JHD4426 대표님께서 경주마 출전해서 평균 50에서 100만 원 수입이 될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지난 주 미팅하고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에, 이 채널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방. 이 경주마 출전에 관련된 경기 레이싱에 관련된 어떤 본사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일단 본사는 경기장이 상하이 경기장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1 닫습니다. 헐리우드 2 닫습니다. 다음 직선주로의 상하이 경기장을 남겨놓고 두 번째 장애물 경기장을 오픈시킵니다. 세 번째 곡선주로 레이싱 경기장을 오픈시킵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경기장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선주로, 장애물 경기, 곡선주로. 이때, 이때 채널방이 오픈된과 동시에 헐리우드 1, 2는 문을 닫습니다. 경기장. 그래서 이 채널방 입장 금액이 100 메타캐시가 최소입니다. 그러면 마주 플러스 베팅을 함께 잡는 겁니다. 우선은요. 지금 질문 주신 대표님처럼 100만 원 언제 벌어오냐? 이 100만 원을 벌어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베팅 유저죠. 베팅 유저. 실제 저희 레이싱에 베팅하는 유저가 있어야만 100만 원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경기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본사에서 꺼낸 카드가 채널방입니다. 채널방. 마주도 경기 참가비를 가지고 경기에 참가해라. 그래서 이때 저희가 보는 평균 예상가가 1000메타캐시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총 1200불이죠. 1200불에서 80%부터
우승과 상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또 많은 대표님들이 꼴등도 수익을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잘 육성 관리한 경주마가 나가서 10,000원도 벌어올 수 있는, 20,000원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채널방에 중점을 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방에 12마리 말이 천 몇 타켓을 갖고 경기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말을 가지고 마주분이 경기 참가비 플러스 베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한 경주마가 80%니까 96% 정도를 가져간다. 때 1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960불 정도를 1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었죠. 꼴등한테도 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1,000원인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2등까지 우승 상금에 대한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주에 출전한 내 말이 언제부터 돈을 벌어오느냐? 채널방 오픈과 동시에 돈을 벌어오기 시작합니다. 채널방, 채널방. 두 번째, 이런 채널방이 활성화되고 양성화됨으로써 그 채널방에 베팅하는 유저들, 이 채널방에 베팅이 일어나는 건 유저의 힘입니다. 채널방을 끌고 가는 그 리더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 경기 참가비 외적으로 베팅 금액까지 일어나면 뭐 우승 상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언제부터 1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채널방 참여할 때부터 마주의 우승 상금이 완전 달라집니다. 불필요하게 베팅도 일어나지 않는 헐리우드 1, 2를 운영함으로써 경주마 가격만 높이는 어떤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없애고 채널방을 통해서 경기에 참가만 해도 내 말이 우승 상금 플러스 참가비 이상의 어떤 걸 벌어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려고 채널방을 오픈한 것으로서 내가 보유한 경주마가 언제부터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느냐 채널방 오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방이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실시간 경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원하는 회원 여러분은 그 채널방의 입장을 할 수 있다. 최소 참가비는 100메타켓이 이상이다. 리밋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밋이 없게 되면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10만 메타켓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개발팀에 통보를 해놨는데, 지금 채널방 홈페이지 오픈 표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채널방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공표하고, 보내드리고, 채널방을 운영하는 시점부터 내가 보유한 경주마가 우승 상금을 또 경기한 참가비를 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전미경 대표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 가상자산 법제화로 동남아 디지털 금융 허브 도약의 기사를 봤는데 베트남에서 거래소 운영한다면 우리 거래소가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장님. 아무래도 베트남에 본사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어떤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본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회원 여러분이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 사회주의 국가죠. 2024년도에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허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 기치를 가지고 베트남이 공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에 뛰어들겠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나사 하나를 못 만듭니다. 1차 산업 외에 2차, 3차, 2차 제조업 분야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3차 서비스업은 뭐 관광 말고는 없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동남아 허브로 만들어 보겠다고 2024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 거래소도 뭐 허가를 내겠다라는 잠깐의 기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 또 발표한 게 뭐냐?
국가 주도의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절대 뭐 안 주죠. 사유재산 인정 안 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땅도 50년인데 물론 사유재산만큼의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게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돼 있지만 지금 베트남에서 하겠다는 것은 2025년도에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 가산재산에 대한 여기도 국회가 있습니다. 통과를 시켰고, 두 번째는 거래소 부분만 특히 국관에서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형 거래소를 만들겠다. 국가 주도형. 그러면 예, 국가에서 하고 민간 기업에 주겠다.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 베트남이 음, 저희 나라 석유공사가 있다고 치면 에, 베트남도 석유공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소 회장은 국방부 군인입니다. 사장은 민간인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의 운영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 저희가 거래소를 가지고 있어도 쉽게 어, 쉽게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F 그룹의 거래소가 베트남에서 어떤 상징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회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2024년도에 발표, 2025년도에 발표를 가지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겠죠. 회사가 본사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주도형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틈바구니는 도대체 뭐냐? 뭐 USDT라도 글로벌 USDT라도 거래할 수 있는 USD 뭐 가상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어떤 그런 틈새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에, 베트남 국가 주도형 거래소다. 그래서 A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A 주시하고 있고 또 법인 뭐 외국에서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구조상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펌들이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본사에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또 회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식이 있으면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도 발표, 2025년도에 보도 자료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한테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꿈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실무적인 어떤 접근이 될 때까지는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죠. 사실 전 세계 코인 보유국가 2등이죠. 전 세계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가입 1, 2, 3등이 다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가상자산의 어떤 법과 제도적인 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는 지금 회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법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계속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확실하게 회장님께서 직접 질문해서 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하신 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MELODY6026님께서 우리는 언제쯤 S코인을 팔아 실제 우리 손에 현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커는 아까 또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전체 제가 2억 개 발행해서 본사의 판매 수익으로 모든 걸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이 메타에스 토큰을 발행해 놓고 메타에스 토큰을 판매해 가면서 그 판매 수익으로 지금 메타에프 그룹의 모든 걸 지탱하고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만 개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뭐 한 3천만 개 정도 나가 있었죠. 일단 메타에스 토큰이 매매가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회사 보유분이 다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자전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왜냐면은 회사 보유분에 이 메타베스트가 상장이 동력이 됐던 거는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메타에스 토큰을 믿고 구입하는 그 수익의 원천이 돼서 그 수익으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판매가 돼야만 메타에스 토큰이 자동 거래가 되면서 실제 어떤 수익 구조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회원분이 질문하신 이 질문이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토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치 상승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수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S 토큰만 말씀드리면 메타S 토큰은 일단 본사 보유분이 다 나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냐?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200불까지는 돼야만 그 시점이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그럼 나머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메타S 토큰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데 현금을 갖는다. 지금 저희 메타버스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정책 중에 메타에프 토큰 가격 상승, 메타에스 토큰 가격 상승이 얻어지는 결과죠. 지금은 조금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회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타에스 토큰을 지금 본사가 전체 판매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메타에스 토큰 판매를 필리핀에서는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팔고 있다. 그래서는 거래를 좀 제한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거래소로 나가는 거는 막고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의 시점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본사 보유분이 다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메타버스 수익 구조는 토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아니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것 중에 답변은 에, 장외 거래를 통하든 바이너리 시스템을 통하든 본사 보유 물량이 다 나가야 된다. 그 타이밍은 가격 상승이 한 200불 정도 이루어졌을 때다. 이때 이제 자동 거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PDY4586 대표님께서 질문 사항인데요. 다양한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이 MCC에서 발행하는 메타페스트 카드는요, 일단은 디자인이 하나로 나갑니다. 그런데 플러스 저희 나라 비용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를 하면 이제는 어떤 능력을 저희가 가졌냐? 저희가 발행한다니까요. 회원 여러분한테 카드를 저희가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카드에 내 얼굴을 넣고 싶다. 내 사진을 넣고 싶다. 내 가족 사진을 넣고 싶다. 나만의 카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카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이 원하고 뭐 요청하는 모든 디자인은 다 가능하다. 이때 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디자인 파일을 주시면 본사가 나만의 카드로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그때 그 카드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난 이렇게 디자인 해달라 그러면 별도의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 본사가 예상하는 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되지 않긴 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메타패스트 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블랙이 있고 골드가 있습니다. 색깔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서울지사는 서울지사와 닉네임을 다 넣고 싶다. 영문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 카드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카드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카드 디자인 가능합니다. 또 나아가 메타버스 카드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블록체인 회사라든지 또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클립토 비자 클립토 비자 카드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예, 다양한 디자인을 본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 된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SJY7627 골뱅이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합성 때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말두수와 기수, 개수가 같아야 합성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가 엊그제 원주 세미나에 갔을 때, 자, 별거 아닙니다만은, 일요일까지 이렇게 회원 여러분하고 줌 미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을 때 회원들이 질문 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 어떤 정책을 놓고 예, 이 회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죠. 개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정책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임인데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뺏고 줌 미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정책이 자꾸 왜곡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면 본사도 물론 제가 입술이 깨졌습니다만은, 본사 입장에서도 입에 단내가 나도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본사의 의무입니다. 줌 미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이때 합체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합체 합성이 강제 조항으로 알고 계세요. 합체를 꼭 해야 되고 합성을 꼭 해야 되고 분해를 꼭 해야 되고 제작을 꼭 해야 된다. 이게 본사가 합체 합성 분해 제작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은 회원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유의사예요. 그런데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유도하려고 뭘 건드리느냐? 내싱에서 우승 확률을 높이려는 차원입니다. 우승 상금이 많고 우승 확률을 높이면 내 말을 합체 합성 분해 제작해서라도 우승을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 경주말을 줄이겠죠. 자,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은 일단 첫 번째 회원의 자유우선이다. 저희가 실제 메타베스트의 100만 마리의 경주말을 브리딩을 통해서 태어나게 할 때 본사는 10,000마리밖에 그것도 메타박스로만 출시를 했다. 암말이 나올지 순말이 나올지 모르는 10,000개의 박스를 메타베스트에 공급을 했어요. 순수하게 100만 마리의 말이 태동한 거는 회원 여러분의 브리딩 시스템을 이용한 회원 여러분의 상호 간의 어떤 노력이었다. 이때 메타캐시 브리딩 시스템에 움직였던 캐시 금액, 유동 금액이요. 1조 원이 넘습니다. 몇 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만 마리를 제한 99만 마리 중에 저희가 양성해서 메타버스 브리딩 시스템을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내놓은 거는 만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합차합생 분해 제작도 회원들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수까지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아요, 본사는. 예? 경주마가 100만 마리니까 기수가 100만 명인데 어떡하냐. 이 기수 다음 정책이 또 있습니다. 기수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수도 100만 명이 있다가 한들 이 100만 명의 기수를 육성 관리하지, 교육시키지 않으면은요, 또 이 기수도 필요가 없어요. 예. 기수는 경주마처럼 죽이지도 못하는. 예. 그래서 합작성 분해 제작하고 기수하고 100만 명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회원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서 아이템이 개발되고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수도요. 육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돼요. 먼저 랜덤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기수도 50kg 이상 넘어가는 기수를 가지고 계신 회원 여러분은요. 교육시켜서 50kg로 평균 체중 맞춰야 돼요. 우승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레이싱 게임을 모태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 레이싱의 우승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 중에 기수라든지 합작성 분해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경주마가 100만 마리니까 기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기준이 그런데 합작성 분해 제작으로 줄어버린 경주마의 남은 기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본사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기술을 어, 고려하지 않아요. 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기수 100만 명 중에서도 육성 관리해야 되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요. 경주마가 20만 마리가 돼도 왜 기수가 100만 명이냐? 5배수의 기수를 둬야 됩니다. 기수가 기수가 경주마 똑같아요. 앞으로 경주마가 레이싱에 참여했는데 오늘 참여한 레이싱에 참여한 경주마의 능력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있어요. 오늘 한번 출전한 경주마가 경기를 뛰고 나면 게임이라니까요. 능력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에 참여한 기수가 3일 후에나 5일 후에나 경기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주마가 20만 마리에 5배수, 3배수면은 뭐 60만 명이겠죠. 5배수면 100만 명입니다. 기수 교체해야 돼요. 기술을.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위해서 경주마가 줄어드는 비율을 보고 기술을 거기에 맞추려고 본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주마가 100만 마리였으니까 기수 100만 명을 양성한 거다. 이, 그거하고는 완전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마 대비 20만 마리 대비 5배수 기수를 양성해 놓은 거다. 기수가 한 경기에 참여하고 나면 기수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 기수가 다음 경주마를 타고 나갔다 할지라도 우승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회원분들이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합작성 분해 제작하고 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오늘 확실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체합성 분해 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아이템에 세워져 있는 정책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도 예측 불가능해요. 합성 분해 제작을 통해서 경주마에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일단 희소 가치죠. 100만 마리 중에서 80만 마리가 소각됩니다. 본사가 요구하는 게 이게 언제 에, 소각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본사가 어떻게 했다? 20만 마리 정도를 소각을 시켰습니다. 실제 기수는 100만 명인데 지금 경주마는 몇 마리냐? 80만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신제도 때문에 해소 안 되는 부분을 경주마로 대신 받고 경주마를 지금 본사로 입고되는 경주마는 다 소각시켜 버렸죠. 그래서 실제 지금 80만 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펼쳐지는 정책, 이 아이템은요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하나의 마켓이에요, 마켓. 마켓. 이 안장도 고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장에도 수많은 안장이 나옵니다. 별의별 안장이 다 나옵니다. 소파형 안장도 나오고 뭐 럭셔리한 안장도 나오고 그러한 어, 아이템의 판매 구조 또 수익 구조 이거를 지금 있는 어떤 것들의 정책에 맞춰서 발행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작합성 분해 제작이 일어나서 말이 20만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왜 기술을 100만 명이나 해야 되느냐? 남는 기술 어떻게 할 거냐? 그거하고 완전 연관성이 없어요. 정책하고. 예. 그리고 80만 마리, 20만 마리 남을 때까지 대표님들이 또 남아있는 플랫폼의 회원들이 언제 어느 때까지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을 질러주는 거는 내싱을 통한 우승 상금이 많으면 금방 경주마가 줄어들겠죠. 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합체하고 합성하고 분해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템의 정책, 닉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를 이거는 회원 여러분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본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리는 경주마의 마스크도 10번 이상 쓰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라고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에, 나의 유리한 구조적인 정책에 맞춰서 나머지 정책까지 맞추라고 그러면 본사 운영하기 힘들죠. 그래서 별개입니다. 완전. 정책의 별개다. 그래서 예, 이제 답변을 드리면
학자학생 분해 제작을 통한 경주마 줄어드는 거하고 기수 100만 명 만든 기수 아이템 100만 명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종도 1박 2일 연수 일반 회원들도 포함시켜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메타페스트가 예, 제가 이제 줌 참여하기 전에 저희 임대식 월드 디자인이시죠. 그 채팅방에 올려준 내용을 읽었는데 네트워크나 다단계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분을 잠깐 어, 읽어봤는데 이 메타페스트 공정률이 40%다 안 되는 상황에서 메타페스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 못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경주마 브리딩에 대해서 또 앞으로 펼쳐지는 AI, AR, VR에 대해서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본사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의 활동이에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이 게임 구조도 어느 정도 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본사라든지 회원 여러분의 생활이 수익이 완전 달라져요. 메타버스 최고 핵심이 뭐냐면 회원의 활동입니다. 회원의 활동입니다. 특히 레벨 내가 회원부터, 내가 회원일 때부터 추천 회원을 통해서 내 추천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자동으로 에이전시로 올라가는 거. 에이전시를 통해서 지급까지 올라가는 거. 이때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요. NFT 경주만 없어도 돼요. 메타에프 토큰 없어도 됩니다. 메타에스 토큰 없어도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회원하는 활동의 활동량에 따라서 내 수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활동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그럼 수익 구조는 뭐냐? 한시적입니다. 진짜 수익 구조는 뭐냐?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달라져요. 그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네. 지난 2년 전에 밤 9시, 10시에 회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메타버스도 원만한 수익 구조, 전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익 구조가 형성되려면 메타버스 토큰 많이 사가고 NFT 경주만 많이 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활동하는 회원 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직급 대표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사가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줌도 보고, 채팅창도 읽어보고 많은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본사가 두고두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 회원들이 아직도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진짜 돈을 벌고 또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 안 하든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회원분 중에는 하든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수익, 한시적이라도 토큰을 팔았던, 말을 팔았던, 또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금 수익 구조 개선하려고 하는 캐시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때 회원 중심이 최고입니다. 왜 영종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안 된다. 영종도 오시면은요, 회원이 됐든, 최고의 직급 레벨이 됐든, 교육은 딱 하나입니다. 회원 중심, 나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았을 때, 함께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수익 구조 말고는 보여주는 교육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 예, 같은 어떤 동질감, 뭐, 하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어떤 뭐 비전도 제시하겠죠. 그렇지만 본사가
중요하게 교육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회사 비전 설명하겠죠.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돈을 회원들이 벌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라는 교육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참여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 회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그 자석 규모를 100석으로 만들었어요. 100평 규모의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1박 2일로 지방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의 일정은 영종도 공사는 7월 15일 날 끝납니다. 완전 끝나요. 7월 15일 날 완전 끝나고 이제 최종 점검합니다. 뭐 조명이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이제 최종 점검한 후에 저희가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1박 2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벨에 맞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회원이면은 회원이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원 참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종도 교육장에 대해서 이렇게 에, 답변이 길어지냐면 어, 그동안 회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그 영종도 교육장에서 어떻게든 직접 만든 사람이 또 직접 만든 사람이 어떤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교육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영종도 교육장은 7월 15일 날 공사가 끝나고 뭐 2, 3일 테스트 과정이 끝나면 공지가 나가겠죠.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명 이상을 받지 못해요. 자석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 뭐 보조의자까지 놓으면 뭐 300석, 500명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뭐 에이전시, 디스트리뷰터, 어드바이저, 얼드 어드바이저, 뭐 주주분들까지 참여하는 교육 장소입니다. 예, 교육이라고 좀 표현하니까 그러는데 본사가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 돼서, 회장님 앞으로 한두 건만 받고 마무리했으면 어떨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어서, 어, PARK662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60만 원 주고 받은 카드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새로운 카드 받을 때 또 6만 원 지불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 카드를 발행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메타 MCC까지라는 법인을 세워서 직접 본사 주도로 카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질문을 들어보면 60만 원을 주고도 카드를 사용을 못했다는 건지 그러면은 지금 본사 내부적으로는 카드 관리팀이 있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질문에 대한 핵심인데 그 카드를 교체해야 되면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비용에 완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카드를. 본사 취지는. 자, 실제, 어, 회원이 카드를 주문하고, 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비자나 해당 은행에 또 통보하고 주문하고 이런 형태를 다 바꿔서 지금은 회원, 저희 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핵심은 답변은 교체 비용 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60만 원 주시고 산 카드 살려야죠. 왜 그걸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고맙습니다. 실제 카드를 이제 전면 다 교체한다. 예.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인 회원 여러분, 굳이 뭐,
교체 안 해도 잘 사용하시는 대표님들은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잠깐 오랜 시간 질문 답변하다 보니까 장녹수 대표님께서 아마 힘내시라고 이런 글을 남겼네요. 우리 회장님 항상 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라는 이런 글귀를 올려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지현 대표님께서 질문했네요.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수에 영향이 있는지요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NFT 경주마 육성 관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요. 저희가 NFT 경주마에 대한 경주마 가격을 출전 횟수, 우승 횟수로 나뉘어졌습니다. 우승에 관련된 어떤 그 경주마에 부여하는 이 조건값이 엄청 많습니다. 능력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셔야죠. 또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마다 능력치가 다 부여됩니다. 비타민을 마셨을 때 능력치가 얼마나 상승되고 또 뭐 경기에 출전하고 나서 능력치가 떨어진 부분을 에너지 드링크로 보충하는데 또 얼마나 그래서 이 기수의 영향이 엄청나게 그 경주마 우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기수도 일전에 말씀드렸죠. 뭐 이게 전 회원한테 전파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기수 평균 체중이 50kg입니다. 그래서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능력치가 기수한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게임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 그 실제 레이싱에서도 기수의 체중에 대한 부담에 관련돼서 어떤 평준화 능력치에 따라서 기수가 앉기도 하는데 실제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게임 내에서도 기수 평균 체중이 50kg면은 기수의 몸무게에 상관없이 우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수가 체중이 51kg다, 52kg다 그러면 경주마의 우승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이 기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무게 빼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받아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아이템을 통해서. 그런데 기수의 체중을 얼마까지 뺄 수 있다? 48kg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마의 우승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단 기수만 가지고 또 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 체중 안에서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한 또 아이템들이 출시되죠. 그래서 기수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아이템이 우승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아이템을 랜덤으로도 됩니다. 랜덤도 출시합니다. 나는 그냥 이 기술을 그냥 무심코 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능력치를 부여받았다. 예,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녁 시간이고, 여러분들 많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사에서 하나하나 체킹해서 또 나중에 말씀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희망지사에서 지사님께서 올린 글인데요. S토큰 전송 수수료 70개는 언제쯤 수정이 될까요? 지난주에 아마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답변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채팅 읽어보느라고. 그, 말씀드렸죠. 지금, 지난 일요일 날 그 거래 수수료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메타에스 토큰이 트론 기반이죠. 이제 거래 수수료를 저희가 정해놓고, 예, 이제 전송되는 발행된 토큰으로 수수료를 뗐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수수료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1, 2주 걸리죠. 저희 그 이제 수수료를 한번 정하게 나면 저희가 이제 그 트론 기반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정을 USD로 할 거냐, 트론으로 할 거냐, 해당 발행된 토큰으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트론 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수료 정하는 게 저희가 그냥 딱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전에 줌 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내일이죠. 내일 거래소 이제 운영팀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서 이 수수료가 적당하다면 공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줄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보다 줄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기계 잘못하고 준비하는데 좀 음, 시간을 뺏어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저희가 채팅창을 보면서 오늘 줌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큰 자산이죠. 마무리 발언하기에 앞서서 그 카드 관련된 부분에 진짜 가슴 아픈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 메타버스 때 행동하는 양심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운영자 입장에서 큰 충격이죠. 사실 그런 분위기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운영자 측의 입장입니다. 경영자 측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카드 부분은 다행히 우리가 발행을 하는 거죠. 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하는 정책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뭐 하나라도 좀 손해보지 않게 또 서운하지 않게 잘 중재하고 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회원 여러분한테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줌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꾸 어떤 정책이 발표되거나 안내되면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리더분들을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한 번은 회원 여러분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 그냥 어떤 본사가 회원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어떤 충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넓어진 간극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꾸 좁혀지고 또 본사는 대표님들이 주신 채팅창에 그런 정말 진정 어린 뭐 가슴 아픈 또 때로는 어떤 애로사항 뭐 너무나 또 좋은 의견들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본사를 운영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는 본사가 한 개인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의 P2원 게임의 이 구조는 회원 참여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은 주도적으로 기획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연일 회사 발전과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